1,500만 원 정도. 어떤 상품들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네. 소싱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일정의 컨셉이 펴져 있는 상태라면 하셔야 매출이 폭발합니다. 성공적인 인스타 마켓 운영을 네. 위해서 꼭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면 구소콘이라고 하는. 네, 안녕하세요. 추트랙입니다. 자,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공구라든가 인스타그램으로 또 부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 한 분 정말 어렵게 섭외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뻘쭘했어. 난 이쪽이 인사인데 여기 그쵸? 인사했어. 괜찮?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해피판다 스토리로 활동하고 있는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나는 인스타마켓으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를 이제 제가 2월 달에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인스타마켓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네. 평상시 자기가 잘하는 SNS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네. 인스타그램으로 공동구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시작한 지 3년 차가 지금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경력이 단절이가 된지 경력 단절이 된지 단절이 나와. 단절이 누구야? 경력 단절이 된 지 7년 차가 됐을 때 제가 2020년 11월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돼서 12월에 인스타 마켓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오픈마켓에서 이제 그 여성 의류 카테고리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커머스 네. 관련된 일을 하면서 네. 예전에 경력을 조금 아예 도움이 안 됐던 건 아니네요. 그러긴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경단이 되다 보니까 저도 육아휴직 끝내고 나서 바로 복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조금 몸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11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근 4개월 동안 입원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전신마취 수술도 한 번 했었어가지고 정말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경단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좀 육아하면서 좀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말로는 육아만 경단녀가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길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많이들 했었는데 실상은 그게 저도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마저도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우울함도 되게 많이 생겨서 맘카페에 마음을 자꾸 기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맘카페에서요 체험단을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단? 이거 공짜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열심히 활동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체험단도 많이 따고 호텔도 여러 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 체험단으로. 네, 그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운영자님이 이제 체험단 컨택 스텝, 체험단을 하실 업체분들을 제가 컨택을 하는 스텝으로 발탁이 됐어요. 맘카페에서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말 맞아요. 활동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요 1등도 했고요. 근데 1등 상금이 뭔지 아세요? 이마트 상품권 2만 원, 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하니까 저한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진짜 보탬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열심히 했었고 또 그분이 또 너무 좋게 공동구매를 해보지 않겠냐. 셀러로서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공동구매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 형태가 있는 줄. 그래서 알아보니까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와,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뭐 한 번에 막 빵 터져가지고 막 1,000만 원씩 벌지 못해요. 저는 맞아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순수익 450만 원을 최고 순수익으로 벌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막 1,000만 원 벌고 1억도 버셨지만 순수익은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에 정말 잘 나왔던 때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도 1,500만 벌어 원. 봤어요. 매출에. 네. 와. 그러면은 보통 그런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이었어요? 상품은 내 계정의 성격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으로 진행을 식품. 했습니다. 식품은 이렇게 좀 허들이 없이 진입장벽이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반, 그러니까 12월 중순쯤에 제가 이제 첫 공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700 팔로워가 됐었거든요. 한 달 반
만에 1700 팔로워를 달성을 해서 배도라지즙으로 공구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1700명이라는 팔로워는 어떻게 모신 거예요? 저요? 가서 좋아요 누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와 1000명 모으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듭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세상이에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아이폰 리포트가 너는 인스타그램을 8시간에서 9시간 해 이렇게 리포트를 줬어요. 하루에? 와.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미쳐 있었거든요. 빨리 팔로워를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진짜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이제 그럴 때에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선팔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피드도 하루에 막 3개씩 올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팔로워를 제가 100명까지도 오. 손품을 팔아서 팔로잉 숫자도 엄청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 그걸 다 조절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선파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마파를 하셨는지를 꼭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파를 해주지 않잖아요. 50%만 돼도 너무 땡큐. 그래서 여기서 그 마파를 했냐 안 했냐를 다른 어플을 통해서 언팔 앱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아, 그러면 해킹 당하십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하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면은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하는 건가? 뭐 아니면은 내가 주문을 받으면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건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대신 팔아주는 거라 뭐 한다면 그 주문서를 넘기는 건가?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스타그램의 네. 수익화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그 인스타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내 물건을 팔아도 되고요. 상시로 팔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소잉을 잘해. 그러면 그것들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스타 마켓 안에서 공동구매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정한 한 상품을 특정 기간 동안 판매를 저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통 형태가 사입이 있고 그 위탁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근데 그 사입 형태로도 진행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초기 자본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인스타 마켓 공동구매는요. 초기 자본이 없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위탁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입을 했을 때 다 못 팔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내 인건비를 시간까지 계산을 하게 그렇죠. 되면은 남아도 남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위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상품 홍보를 통해서 나를 브랜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홍보하는 방법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계속 터득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나를 브랜딩을 시키고 정말로 내가 상품을 만들 때 그때는 이제 사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너무 빠르게 사입으로 진행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동구매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네. 어쨌든 나한테 물건을 대준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그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초보자들 팔로워도 적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모집을 할까요? 처음에는요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어디가 있죠 그런 데가? 공동구매 뭐 스타일셀러, 호밍이라고 하는 이런 뭐 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포털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뭐 1만 이상이어야 된다 막 그런 또 계약 데가 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도 안 돼요. 그런 뭐 1만 이상이어야 된다 막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팔로워가 적어도 진행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어쨌든 그 진행하는 플로어는 거기에 이제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상품이 입점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진행하고 싶은 것을 이제 픽해서 일단 샘플을 처음에는 구매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 상품인지를 어쨌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 싶으시면 이제 거기다 기간을 이제 정하셔가지고 진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주문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구매 플랫폼의 그 MD분들이 그 업체에 이렇게 주문서를 보내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내셨으면 운송장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냥 셀러는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좀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이제 공동구매라고 어쨌든 해시태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다른 업체분들이 이분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 상품도 잘 판매를 하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이제 제안을 주시는 역으로 거죠. 제안 올 때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저희 셀러분들, 인플루언서분들은 다 업체가 제안을 오는 것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내가 제안을 해도 되거든요. 오. 저는 사실 이때까지 한 번은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 과일 같은 경우만 이제 껴서 진행을 하긴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보시면 사실 그 수수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셀러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8%에서 10% 내외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VIP 뭐 판매량이 높으신 분들은 뭐 25%까지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진행했었던 그 배도라지 즙을 진행을 했을 때 직접 소싱을 해서 진행한 거예요. 업체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거라서 진행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때 제가 30% 받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수수료 30%를 기준으로 얘기를 두고 있어요. 물론 상품의 원가에 따라서, 그리고 온라인 상에 나와 있는 그 가격에 따라서 30%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제가 30% 받았잖아요. 근데 언제 다른 인치님이 판다님이 팔던 거 어떤 공급 플랫폼에 있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셀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10%더라고요. 어쨌든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좀 익히신 다음에 나중에 직접 소싱을 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셀러분들이 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안 돼, 싫어 이렇게 그런 할까 봐. 말을 듣기 싫고, 그리고 나는 유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내가 기가 죽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동구매 플랫폼에 이제 상품을 의뢰를 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공동구매 제안을 하시는 업체분들이 왜 우리한테 제안을 하겠냐? 왜일 것 같으세요? 판매 루트를 더 늘리고 싶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아셨다면 하셨겠죠. 그쵸, 그쵸. 직접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같은 소위 말하면 마케터죠. 이 셀러분들한테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갑을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관계다. 다 연락할 수는 데가 다 있겠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서 톡톡으로 말을 걸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그 구매하기 페이지에서 톡톡을 하시면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거절하셔도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존중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톡톡으로 진행을 하시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카오 채널입니다. 그러면 그 권 대표님께서는 상품 네. 소싱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에 고르는 기준이 있거나. 저는요, 그 계정의 컨셉이 잡혀져 있는 상태라면 그 컨셉에 맞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셔야 매출이 폭발합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팔아봤어요. 건강기능식품 일화봤자 사실 콜라겐 젤리 스틱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 엄마들도 이제 콜라겐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판매했던 그 식품의 매출에서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수강생분 중에 열심히 운동하는 피드를 올려주시고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거를 권했어요. 팔아보시라고. 했더니 저의 10배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진행을 하면 이 사람에게 정말 신뢰를 갖기 때문에 이 상품 또한 같이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컨텐츠랑 일맥상통하는 그 상품을 판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야 굉장히 매의 눈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소비자일 때 어떤 거를 보세요? 꼼꼼하게 이것저것 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눈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 인치님들이 뭐가 필요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온라인상에 보시면 지마켓에서 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웹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베스트를 보시면 아 요즘 뭐가 팔리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쇼핑몰마다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그 베스트에 그 노출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근데 대부분 판매량과 리뷰를 가지고 그 상위 노출을 하는 거는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량이랑 이런 것들, 그리고 트렌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베스트 그 웹페이지를 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인스타그램 하려면은 공동구매를 하기까지 팔로워를 많이 모아야지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문득 들거든요. 맞아요. 팔로워 수가 무조건 많아야지 판매에 더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업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업체에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5,000 팔로워였을 때 연예인이신데 지금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 연예인이지만 어쨌든 저보다 10배는 많은 5만 이상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저를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제가 미팅을 했겠죠? 그래서 팔로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1만 아래이신 분들이 소통을 되게 원활하게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10만 셀럽 분들, 1만이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잘 파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인스타그램은 소통이 참 중요하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스타그램 자체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탐색. 이 있죠. 검색하는 부분. 처음에 초반에 내 팔로워를 먼저 반응을 봐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서 좋아요 눌러주고 뭐 댓글, 저장, 공유 이런 인게이지먼트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팔로우 되지 않은 분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인친들이어야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기 게시물, 그 해시태그에 있는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돼서 다른 분들도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자, 성공적인 인스타 마켓 운영을 네. 위해서 꼭 풍족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3가지를 꼭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소콘이라고 하는 구소콘? 게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콘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데. 네. 그리고 소는 이제 소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코는 콘텐츠. 구소콘. 네, 대부분 SNS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지키시면 다 수익화가 된다고 저는 보장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네. 운영하시면서 슬럼프도 왔을 것 같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대부분 그 인스타 마켓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인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스타 권태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그 슬럼프가 오는 거는요,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매출이 하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알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 공구 기간 동안 정말 콘텐츠적으로도 잘 운영을 했는지, 다른 상품들도 많은데 왜 하필 해피판다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야 돼? 라는 게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노출이 적어져요, 사실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셀러분들이 더 열심히 또 소통하시고 또 선발하셔서 외부로의 유입을 또 늘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구나, 나중에는 이런 거를 잘 채워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 정도 쉬세요. 근데 정말 쉬세요. 너무 하기 싫을 때는 다 내려놓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뭐 매일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진짜 힘들죠. 네, 맞아요. 근데 나한테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로 뭘로 보상을 하세요? 저요 그냥 자요. 이제 저도 이제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꾸준히 하려면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당연하죠. 1월 23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 이제 패션 업쪽에서 사실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한 700명 가까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10명 중 7명이 SNS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 저도 많이 구매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겁나 소비 충동. 행태가 소비 행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레드오션이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자리를 잡으시고 셀러이시던 아니면 이제 여기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시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 행태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 또 시사점이 있는 게 이런 분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맞아요. 직접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본인 상품을 공동 구매하게 되면은 좋죠. 마진 다 내 거 아니야. 당연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 콘텐츠를 좋겠네. 잡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네, 이제 교육은 또-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교육은 받아야죠.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일화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도 뭐 장래희망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인스타그램이 되고 싶어. 인스타그램이 되고 싶어. 인플루언서를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이 되고 싶어. 엄마처럼 인스타그램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뿌듯하시겠다. 아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눈빛이 보여지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또 스스로의 평가를 하면서 더 열심히 아이들을 더 잘 봐야지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어요. 자, 이거 뭐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혹시 오늘 또 책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또 관계자분도 오셨는데 혹시 저희 원꿈사에 몇 개 정도 풀어주실 수 있나요? 책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진짜요? 안 되는데? 해서 또 이렇게 또 유입이 되면 되니까 저희가 이벤트는 잘 기획해서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또 네. 책도 얻고 내가 진짜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책 한번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관련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손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네.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투트랙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또한 되게 흥이 나가지고 다른 데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정보들도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불꽃이 막. 제 감사합니다. 3040의 경단녀가 됐다고 빙의한 다음에 좀 계속 이걸 듣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권소영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